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산세무 2급 지난 112회차 실기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에 앞서서 저희 카페에 가시면, 저희 셀프컴퓨터 회계학원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103회부터 112회까지를 백데이터로 다 묶어놨어요. 저희가 감독관 번호랑 메일 이런 거 확인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아예 데이터를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백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지도 여기 같이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되고, 카페의 설치 방법이랑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치 방법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압축 파일이 생기게 될 거고, 이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는데 여기에 있는 백데이터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 보호가 나오면 추가 정보 누르셔서 강제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압축 풀기 하시면 압축 풀기 진행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시면 전산세무 2급 회사 등록 일단 먼저 들어가셔야겠고요.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는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 코드가 너무 많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112회 그러면 시완산업, 그래서 코드 번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112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2번. 그러면 시완산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다른 회차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11회를 푸시겠다. 그러면 111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회사 코드가 시험지 열어보시면 112번 대동산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회사, 여기서 회사 눌러서 1112번 대동산업 이렇게 들어가시면 대동산업 기출문제 111회차를 풀으실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지금은 112회차니까 1122번 시완산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112회 기출문제고요. 시완산업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일반 전표 입력 문제고요. 자, 6월 12일 날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 뭐 했다고요? 매입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했어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를 매입가에게 1% 수수료,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수수료 비용이라 하되 몇 번대? 900번대.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죠. 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06월 12일 날로, 자,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06월 12일 날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2,000원씩 5,000 주니까 얼마예요? 250, 1,000만원만큼이 들어왔겠네요. 그쵸? 네, 1,000만원만큼이 들어왔을 거고, 차변에 우리는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수수료 비용 무조건 몇 번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1%라 그랬으니까 10만원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월 9일 날이고요. 7월 9일 날, 급여 지급식 원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원천 징수한 거니까 예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예수금 33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자, 날짜는 07월 09일날. 우리는 대변에 보통 예금이 330이 나가야 하니까 차변에 우리는 예수금 330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날 거래이고요.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무상 기증받았어요. 네, 무상 기증받았다. 우리 뭐라고 하죠? 계정 과목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득세 2,000만원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가에 포함.
원가에 포함. 그래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됐고, 그러면 공정가치가 우리 3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억 5천만 원에다 2천만 원 더해야 되니까 3억 7천만 원의 토지가 들어오겠죠. 그쵸? 네. 자, 7월 21일 날 우리는 차변에 토지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2천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 3억 5천만 원만큼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자, 액면 3,500만 원. 이거는 중요해요. 액면 3,500만 원에 사채를 3,410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사채는 액면. 자, 이거는 전표 입력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9월 20일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사채. 사채는 무조건 액면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액면. 그래서 3,500만 원이 되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돈 들어오는 것은 발행가액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발행가액 3,410만 원. 그러면 마이너스 90만 원이 생겼죠. 네. 차변에 우리는 사채 할까지 치셔야 계정 과목이 나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전기에 발생한 10월 21일 날 거래이고요. 외상 매출금, 도담의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를 회수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달러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은 무조건 과거의 환율이에요. 과거 환율. 그래서 여기 있는 1,150원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액 원화로 환가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은 보통예금 계좌 돈으로 받은 거죠. 얘는 오늘 환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50원의 환율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화면에 입력을 10월 21일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도담 없어지겠죠? 과거의 환율로 계산해 주셔야지 되니까 과거의 환율 1,150원. 그러면 얼마죠? 1억 1,500만 원이 되나요? 1억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은 오늘의 환율.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 되겠죠. 1억 2,500만 원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차익이 1,000만 원 생겼나요? 양수로 생겼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외환차익이라고 해주시죠. 양수면 이익, 음수면 손실. 그래서 외환차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7월 2일 날 거래이고요. 7월 2일 날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1,65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얼마예요? 1.1. 그렇죠? 나누기 1.1 해주시게 되면 공급가액 얼마가 나요? 1,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공급가액 1,500만 원과 부가세 150만 원의 거래입니다. 그렇죠? 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요. 종이세금 계산서 수치했어요. 그럼 종이계산서 수치했다는 얘기는 전자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 여부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부품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은 기계장치에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 그랬으니까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월 2일 날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07월 02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기계장치 수리비. 그래서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누구였어요? 대보상사
대보상사 전자 체크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붕괴는 혼합, 차변에 기계장치로 처리해 주셔야 하고 대변에 당좌예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기계장치 당좌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7월 24일 날 자, 우리는 마케팅 부서 직원의 야식을 참맛식당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겨우 발급받았다. 네, 그러면 총 거래 금액은 88,000원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냥? 네, 7월 24일로 가겠습니다. 7월 24일 현금과세 매입이 되겠죠. 회식비, 공급가액은 야식비, 회식비 상관없어요. 88,000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참맛 식당, 그리고 붕괴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냥 현금, 그 다음에 우리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뭐부터 나와야 된다? 불공. 그쵸? 네,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지 돼요.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만 불공이니까. 자, 구입하였고 보통 예금계좌에서 3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총 금액은 2,500만원에 250만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8월 1일 날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08월 01일 날 불공 매입입니다. 승용차. 자, 그래서 금액은 2,50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빠름자동차 전자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붕괴는 혼합입니다. 붕괴는 혼합이고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그쵸? 차량 운반구가 카드로 해버렸네. 네, 혼합입니다. 혼합. 차량 운반구 들어오겠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300,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미지급금이 2,450만원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7일 날 거래입니다. 제품을 개당 2만원씩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럼 과세 매출이 되겠죠. 예, 회사 이름은 더뷰. 자, 공급가액의 30%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공급가액의 30%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니까 4천만원에 30%를 여기 밑에다 계산하면 3, 40이 1200만원이 되겠죠. 그쵸? 1200만원만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8월 1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입니다. 수량이 2000개, 단가가 2만원. 네, 그럼 4천에 400 나오겠고요. 거래처는 더뷰 전자고요. 그 다음 붕괴는 혼합. 제품 매출한 거 맞고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1200이 들어온다 그랬죠. 네,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30일 우리는 수출을 했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 신고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고일은 의미가 없고 우리 수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문제 이렇게 볼게요. 네, 자, 그러면 11월 30일 날 여기에 있는 1310원 이것만 우리가 필요해요. 12월 5일은 오늘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 5일 환율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이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니까 이게 주어질 수 있지만 절대 쓰시는 거 아니고 선적 신고일 환율도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3만 달러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날 우리는 수출 매출이고요. 자, 제품을 수출했어요. 공급가액은 6만 달러에 오늘 환율 1310원이니까 6, 6, 3, 18, 6, 1은 6. 그럼 7860만 원인가요? 7860만 원. 이해가 되시죠? 7860만 원. 거래처는 K라고 치시면 YM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수출 기준은 0세율9번 무조건 몇 번이에요? 직접 수출 1번입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 분계는 혼합. 분계는 혼합. 그 중에 절반, 3만 달러를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했고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건 절반이니까 3,930만 원인가요? 3,930만 원. 금이 보통예금 들어올 거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2기 확정 과세 기간이고요. 중간에 임대 기간이 변경이 됐네요. 그쵸? 계약 연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금만 바뀐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라 그랬고 이자율은 2.9%. 2.9%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는 거니까 나머지 내용이 크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2기 확정이니까 우리 언제서부터예요? 10월부터 12월까지 네, 거래처는 누구예요? F2 눌러서 삼정테크 네, 삼정테크 동 2동 1층 103호 네, 면적은 100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1년 11월 01일 2023년 10월 31일 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는 200 관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엔터 치시면 여기로 계약 갱신일로 넘어가요. 그냥 바로 엔터 치시면 처음 날짜 자동으로 들어오고 또 엔터 치셔서 이제 마지막 2025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이 6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월세는 200, 그다음 관리비는 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간주임대료가 저는 41만 3,943. 이자율 확인해 볼까요? 이자율 눌러주시면 2.9%. 우리 교재하고 동일한가요? 2.9% 맞죠? 네, 그러면 신경 쓰실 게 없으십니다. 그래서 41만 3,943원 여기까지 나오시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자기 자리에다가 잘 넣어주시면 되죠. 네, 예정 누락분이 없는 문제라 가산세도 없고 그냥 문제는 조금 쉽게 풀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부가세 신고서에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어디다 써요? 얘는 1번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분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쵸? 네. 얘는 우리가 3번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간주임대료는 우리 건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몇 번에다가 써요? 4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 일반 매입은 몇 번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일반 매입은 10번. 그쵸? 네, 10번.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해서 그럼 얘는 불공이죠. 토지의 공급가에 관련해서는 얘는 불공이니까 얘는 몇 번에다가요? 16번 넣어주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수치 고정자산 매입분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디에다가요? 11번에다가 그 중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그럼 얘는 불공이죠. 그럼 얘도 또 막 묶어서 16번에다 그러면 불공이 두 개가 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4천만 원하고 35만 원하고 합산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 우리 14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14번에다 입력해 주시는데 오른쪽 화면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접대비와 관련된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접대비와 관련된 거. 그러면 이 접대비인데, 접대비가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이면 불공인데 지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입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력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입력하시면 안 되니까 공급가액 얘네들을 수정해 주셔야겠죠. 얼마로? 4,500에 450으로. 그래서 우리는 최종 입력은 4,500만원에 부가세 45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이제 이렇게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일기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1월서부터 3월까지 들어가셔서 세금계산서 발급 3억 5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1200,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4번에 28만 7,600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매입에 10번에 1억 1,000만원, 1,100만원 넣어주셔야겠고요. 그 중에 우리가 불공이 35만원이 있는데 밑에 있는 불공 얼마도? 4,000만원도 포함해야 되니까 16번 불공에 4,035만원을 한꺼번에 입력할게요. 그럼 403만 5천원 이렇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에 4천만원에 400만원. 그래서 불공은 항상 넣었다가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5만원도 여기에 그냥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넣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주시는 거고. 그 다음 신용카드는 14번 그 밖에 문제인데 오른쪽에다가 일반 매입 41번 쓰실 때 얼마 쓰셔야 된다고요? 4,500에 450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자체는 아예 빼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76만 3,760원만큼의 세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자신고 하라 그랬어요. 일기 확정분에 대해서 전자신고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300.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여기에 있고요. 전자신고 들어가셔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엔터 치시면 나오게 되겠고, 제작 1300 네, 두 번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 주시고 처음 화면은 그냥 닫기 해주시면 되겠고,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에 ENC 파일이 생기게 돼요. 열기 형식검증 1300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 확인. 여기까지가 채점이에요.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전자신고까지 끝나셨습니다. 자, 결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우리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실 거죠. 장기 투자 목적이라 그랬고요. 그럼 장기 투자 목적, 비상장 주식 뭐라고 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네, 매도 가능 증권 730만 원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730만 원이었는데 결산일 현재 주가가 850원이니까 만주니까 이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730만 원에 취득을 했고 850만 원이 됐으니까 120만 원만큼 증가했나요? 그쵸? 1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매도 가능권 평가 이익.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12월 31일. 자,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몇 번이에요? 항상 밑에 있는 거 투자 자산이에요. 178번 얼마예요? 120만 원이 증가했고요. 대변에 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20만 원만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30일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02,000원이 적은 걸 발견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 나오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12월 31일로 보시면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차변에 있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소면.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 과까지 치셔야 현금 과부족이 나오겠고요. 102,000원. 차변에 가서 우리는 이제 뭐라 해요? 뭐라 하면 돼요? 마이너스가 생겼죠. 원인을 모르는데 마이너스니까 잡손실. 얘가 양수이면 플러스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시 거래처 원장 중 보통예금 우리은행 잔액이 마이너스 3,542만 3,800원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 통장은 무조건 결산일날 뭘로 바꿔야지 되냐면 단기 차입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부채가 생겨야지 되는 거고 통장에는 돈을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무조건 금액을 거래 금액을 빵원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입금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계가 된다.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외워버리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요 금액만큼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원래 여기다가 우리은행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은행 써주시는 게 금액은 3,542만 3,800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는 입력을 안 하셔도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 안 하셔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2월 저는 30일 날짜로 조회를 할게요. 오늘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으니까 보통예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이실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입금을 했죠. 31일 날. 그럼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은행의 잔액이 없어졌어요. 제로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예금 우리은행에 있는 게 그만큼 마이너스 처리가 되면 된다. 더 추가로 플러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시험 문제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보험료. 보험료. 자, 우리는 3월 1일에 12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120만 원 나오면 문제가 쉬워지죠. 그쵸? 그냥 120만 원에 우리는 무조건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러면 우리는 내년 몇 월까지? 2월까지를 미리 낸 거죠. 그쵸? 처음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 우리는 보험료라고 처리를 했겠죠. 얘가 무조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무조건 처음에 처리한 게 대변으로. 보험료가 대변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몇 개월분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니까 우리는 1월, 2월 곱하기 2를 해주시면 20만 원만큼이 무슨 비용? 성급 비용이 2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성급 비용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몇 번대요? 821번 보험료가 되겠죠?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그쵸?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 이건 그냥 공짜 문제고요. 퇴직급여 추계액 나오면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면 그냥 이대로 나와요. 퇴직 충당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여기에 500번대에 있는 금액은 3억 원입니다. 800번대는 1억 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금액이 알아서 들어올 거예요. 알아서 들어올 거고, 우리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결산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이에요. 그래서 박정수 사원의 7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15만원입니다. 자, 수당 등록 시 월정 통상임금 고려하지 않으며 수당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한다. 공제 항목의 불러온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 주셔라 이 얘기예요. 공제 항목은 매월 적정하게 신고해 왔고 환급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7월이고 7월 31일 날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식대는 식대 이외에 현물 식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랬어요.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식대는 뭐가 돼요? 과세가 됩니다. 그쵸? 식대 과세. 자, 그 다음에 기업 연구보조비는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기업 연구보조비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육아수당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비과세. 그러면 식대는 지우고 다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육아수당은 이제 바뀌었어요. 금액이 보조되는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잠시 후에 이제 화면에 입력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데로 가시면 되겠고, 수당공제에 먼저 들어가셔서 기본급 상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상여가 없었죠? 네, 그러면 상여는 사용을 안 할 거니까 부. 직책수당은 있었고요. 월차수당은 없었어요. 식대는 부로 처리해 주시고 밑에 가서 과세에 식대를 다시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없으니까 부. 야간근로도 없으니까 부. 그리고 밑에 비과세에 기업연구소 똑같이 치시면 돼요.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하시고 F2 눌러서 기업연구소 기업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연구보조비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비과세에 육아수당입니다. 육아수당 F2 눌러서 육아수당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4월 시험 보기 전에 아마 업데이트 될 거예요.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계산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비과세 넣어줬고요. 확인. 자, 그 다음은 귀속연월일은 07월이고요. 7월 31일날 박정수 사원의 기본급 200, 직책수당이 30, 식대가 20, 그 다음에 기업연구 20, 육아수당 20, 국민연금 112,500원, 건강보험료 88,620원, 그 다음에 11,350원, 고용보험료 23,400원, 소득세 39,690원, 3,960원. 네, 여기까지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급여자료 입력을 마쳤고,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7월입니다. 엔터 한번 누르시고 07 엔터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밑에 전월 미환급세액 아까 얼마 있었죠? 15만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ESC 빠져나가시면서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지 채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급여 자료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입력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중학생 문예창작소득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까지 됩니다. 소득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이따가 다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전근무지 소득이 쭉 나와 있는데 종전근무지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결정세액이 가장 중요한 무조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아무 의미 없더라. 실제 징수된 금액은 이만큼이더라.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확인해 보시고 화면에다 입력할게요. 바로. 그럼 보험료, 운전보험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 그랬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의료비, 국내에서 지출한 질병 의료비 300만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잊지 말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결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복공제 가능하니까. 시력보정료, 안경구입비 60만원이라 그랬으니까 안 되죠. 60만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50만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수정하셔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50만원이 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중학생 교육비인데 중학생이니까 학원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초등학생도 학원비는 안 돼요. 자, 현장체험학습비라 그랬는데 현장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 되죠? 30만원까지. 3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 아니라 30만원까지만 현장체험학습비 외우셔야 합니다. 자, 모친 장애인 특수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그랬으니까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특수교육비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3,257만원인데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257만원에서 마이너스 1,270만원 해주시면 1,987만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안 되겠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987만원. 왜냐면 얘네들이 따로 입력하실 거니까. 그래서 요 금액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직불카드에다가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입력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자, 사원 F2 눌러서 누구예요? 네, 사원에서 김민수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쵸? 네, 김민수 불러오시면 되겠고, 일단 부양가족부터, 부양가족에 순서대로 다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김민수 있고요. 배우자 여민지, 주민번호 8101202118-524, 배우자 맞고요. 그 다음에 자녀 김수지 100-810-4988-221, 20세 이하 맞고요. 그 다음에 김지민 1205203118-529 입력해 주시고 20세 이하 맞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모친 한민혁 551211211321 60세 이상이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장애인 여부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소득명세에 가셔서 종전근무지가 있어요. 종전근무지 주식회사
강일전자. 네. 부에 해당하고요. 종류는. 그 다음에 205-85-11389. 근무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2023년 09월 19일. 그리고 총 금액은 3,32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상여가 850만원이 있네요. 850만원 쭉 내려가셔서 이제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서부터 건강보험료 143만 5,680원. 장기요양보험료 18만 3,870원. 고용보험료 36만 4,5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82만 2,500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무조건 결정세 32만 5,000원, 32,500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자기 자리에다가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험료니까 부양가족의 보험료 첫 번째 김민수 본인이고요. 보험료 따당 들어가셔서 일반 보험료에다가 11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미녀의 장애인 전용 밑에 장애인 전용에다가 12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전용은 이렇게 장애인 전용이라고 나와요.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서 첫 번째 여민지, 네, 여민지 국세청자료고요. 한 건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질병치료비 300에 실손 100만원. 자, 그 다음에 김수지, 네, 국세청자료고요. 한 건에 김수지 컨택트렌즈 얼마요? 50만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교육비 다시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김수지 교육비에다가 얼마예요? 20만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초중고 2번. 그 다음에 김지민 자녀 3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또 초중고 2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치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신용카드에 가셔서 김민수의 신용카드 사용액 아까 1987만원 계산해 놨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520, 대중교통이 750. 자, 그 다음은 여민지의 직불카드인가요? 네, 직불에다가 1200만원. 그 다음에 한미녀 현금영수증 5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마지막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해주셔야 여기 빨강색이 없어져요. 네, 그래야 정답 처리가 되십니다. 마지막에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제 여러 번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